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타일 형태를 디자인하는 그 작업을 연습을 할 텐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예제 파일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예제 파일을 보게 되면, 자, 이게 지난해 그 국내 메이저 업체들에서 그 생산되었던 타일들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그 단순한 문양과 패턴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형태의 문양들이 많이 출시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런 형태로, 자, 단순한 문양의 패턴의 반복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알려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타일이 트렌드로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생산됐던 부분들이, 자, 이렇게 단톤으로 실사 이미지가 반영된 이런 형태의 포인트 타일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됐었습니다. 자, 다음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실사 이미지에, 자,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바탕에 블랙의 어떤 망점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명암 표현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이미지가 그 블랙 점들로 이루어져서 이런 식으로 실물 이미지 같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실물 이미지를 타일에 적용해서 포인트 타일로 적용한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타일의 종류가 있는데, 아까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실사 이미지의 타일들, 그리고 단순 문양 패턴의 반복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포인트를 주고 있는 이런 타일들을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단순 문양 반복, 단순하고 그 기하학적인 문양의 반복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타일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 텐데요. 자, 이런 타일의 형태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의 어떤 문양이나 이미지들을 그대로 도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펜툴을 이용해서 각각의 이미지들을 직접 드로잉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타일 디자인들은, 자, 올해 이제 출시되어 있고 앞으로 출시될 제품들을 간략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난해하고는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단순 문양의 반복적인 패턴들이 기존의 어떤 컬러풀한 그 상태였다면 좀 심플하고 좀 단조로워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로 잠깐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는 이미지들은, 자, 그 타일 관련된 그 타일뿐만 아니라 도자기 산업, 건축용 내장재 중심으로 해서 세계 유럽 지역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페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비사마 페어라든지 볼로냐, 리니지 페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런 페어에서 전 세계 어떤 올해 타일 트렌드라든지 세라믹 관련 제품들, 식기 종류는 그렇게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타일이라든지 건축용 내외장재와 관련된 인테리어 소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그 트렌드를 조망해 볼 수 있는 페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들은 올해 초에 그 작년 말이죠. 작년 말 그 이태리 볼로냐 페어에서 이렇게 선보여졌던 타일 제품들입니다. 자, 한번 쭉 그냥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트렌드가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대략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볼로냐 페어 같은 경우 유럽 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취향이나 성향 자체가 약간 그 유럽풍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한국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타일은 원목 느낌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대리석 느낌, 천연석, 내추럴 스톤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타일이 기본이 되고요. 그 안에 이렇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뭐 문양이라든지 혹은 실사 이미지를 삽입을 한다든지, 혹은 아까처럼 그 당초문과 같은 문양들이 삽입이 된다든지, 포인트로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포인트 타일들을 구성 요소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도 단순 패턴 이미지를 응용한 제품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초문 형태로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이건 뭐 전시장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타일 트렌드가 이렇게 선보여 타일 2007년에 타일의 어떤 트렌드를 대략적으로 보셨는데, 자, 이 어떤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첫 번째 그 기본적인 사각의 틀 안에서 펜 툴을 가지고 다양한 문양 패턴을 그려서 직접 적용하는 방법, 물론 뭐 패턴 오버레이라든지 혹은 오버레이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 이미지를 한번 타일 위에다 그려넣는 방식으로 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new 1024-768 100 정도로 놓으시고요. RGB 모드 놓으시고, 자, 이렇게 새 창을 엽니다. 자, 뷰에 룰러 체크하시고 스냅 체크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드는 크게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중심점을 일단 잡겠습니다. 자, 일단 타일 바디가 밑판, 바탕이 될 수 있는 바디를 형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일단 한 개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 마키 툴을 가지고, 자, 중심점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자, 이런 식으로 타일의 종류는 정사각형의 종류가 있기도 하겠지만은, 최근에 가장 많은 게 400에 600, 600에 400, 400에 600, 혹은 800에 700, 800에 600,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길쭉한 형태가 주된 어떤 형태고 사이즈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정사각 형태, 정사각으로 된 형태가 많았는데, 자, 그래서 대략 정확하게 치수를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지만은, 대략 약간 그 가로가 넓은 형태를 일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점에서 Alt키 누르고 쭉 뻗어나가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Shift키를 누르시면 정사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형태를 그려 넣으시고요. 자, 일단은 컬러를 회색으로 일단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레이어의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회색의 컬러를 적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자, 간단하게 이너 베벨로 한번 입체 형태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컬러가 조금 약하니까 조금 더 진하게, 자, 적용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조금 더 입체감을 살리시려면, 자, 브랜딩 옵션에 다시 들어가서 드롭 섀도우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자, 드롭 섀도우의 사이즈를 좀 이렇게 늘려주셔서,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입체 형태를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는 포인트 타일, 앞으로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여기에 어떤 그 재질감이라든지, 마블, 특히 천연성 느낌, 대리석 느낌의 어떤 주된 효과라고 한다면은 마블링 효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패턴 오버레이 형식으로 얹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스에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마블링이라는, 자, 이런 식으로 된 마블링, 이건 좀 이제 정도가 조금 강한데요. 마블링의 강도가 강한데, 소스에 보시면 여러 가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느낌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얘를, 이미지를 디파인 패턴으로 패턴에 등록을 시켜줍니다. 자, 여기다가 알아보기 쉽게 패턴의 이름을 타일 패턴이라고 일단 적어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OK를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브랜딩 옵션에 들어가셔서, 자, 패턴 오버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자, 지금은 이렇게 스케일을 작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작은 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충분히 이미지를 키워서 타일 사이즈 안에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펙서티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자, 어떤 내추럴 스톤 대리석 느낌이 약간 나기도 하죠. 약간 유약, 그러니까 타일 같은 경우는 프린팅 형식으로 유약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일반 도자기처럼 담갔다 빼는 경우는, 기본 유약은 담갔다 이렇게 스프레이식으로 도포를 하는데, 그 위에 어떤 원목 느낌이라든지, 혹은 천연석 느낌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롤 프린팅 머신으로 프린트 효과를 내서 어떤 재질감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곽에 이렇게 사용할 타일 형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펜툴로 직접 그림을 그려서 포인트 타일로 적용할 수 있는 타일을 다시 한번 그려볼 텐데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탕을 유지를 하고 그 위에 그림만 얹고 싶다고 한다면은, 자, 기본 외곽에 들어갈 그 주변의 어떤 타일들인데 듀플리케이트 해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복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펜툴로 그리기 이전에 기존의 어떤 작업된 이미지라든지 여러분들이 자료 조사를 통해서 찾아낸 어떤 이미지들을 직접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직 툴을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셀렉트 심을 해주게 되면, 자, 같은 문양들이 다 선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요. 자, 레이어를 새로 생성을 해서, 자, 컬러를, 필요한 컬러를, 자, 적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고요. 사이즈가 좀 맞지 않다 보니까 트랜스폼으로, 자,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그 옆에 패턴들, 컬러가 다른 부분들 시밀러 체크해 주시고, 자, 이렇게 옮겨 주시고요. 자, 컬러를 같은 색상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별도로 별도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사이즈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이렇게 외곽에 지저분한 부분들이 같이 복사가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고요. 다른 색상의 컬러들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자, 컬러가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 들어오게 된 그 컬러 이미지에 링크를 시켜주시고, 하나로 묶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로 묶어줬을 경우에 다시 풀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얘를 마찬가지로 듀플리케이트 레이어로 하나 더 생성을 해줍니다.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줘야겠죠. 자, 요 이미지들을 머지 레이어 하게 되면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뭐 오펙시티를 투명도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조금 더 은근하게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자, 필요에 따라서 자, 너무 날카롭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살짝 블러를 시켜서 조금 더 은근한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겠고요. 혹은 컬러 밸런스 혹은 여러가지 그 필터 효과를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에 들어가서 컬러 효과를 반전시킨다든지 혹은 필터를 통해서 색상을 좀 더 원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자체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가지 적용을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약간 실크 스크린 느낌이 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위기 찍은 듯한 느낌이 되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얘를 또 패턴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랑 밑에 배경이 되는 바디가 되는 타일 형태를 머지를 시켜주고 이 친구를 자, 이 부분만 이렇게 따서 패턴, 뒷방울 패턴으로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자, 백그라운드와 같이 머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그 브랜딩 옵션을 적용을 하려면은 자, 레이어 프롬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서 자, 레이어처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패턴 오버레이로 자, 똑같은 방식으로 사이즈가 너무 커졌는데요. 자, 아니면 이 부분만 카피를 해서 별도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적용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패턴 오버레이 시킨 게 자, 이렇게 은은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자, 원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요. 여러가지 필터 기능이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요. 단순 패턴, 그 기존에 있는 패턴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본인이 의도한 대로 작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 이 패턴이 들어간 포인트 타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버스 사이즈를 높이를 일단 증가를 시켜줘야겠죠. 높이가 위로 아래로 길어야지 양 3장이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한 60 정도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60 정도로 놓고요. 자, 지금 이렇게 작업이 됐는데요. 자, 일단 자, 링크로 묶어준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자, 지금 백그라운드까지 같이 들어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레이어를 밑에다 갖다 놓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드롭 섀도우가 들어가 있어서 자, 좀
부자연스러우니까요. 자, 이 같은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 그림자를 없애줄 수도 있겠죠. 자, 이만큼만 잘라낸 다음에, 자, 인버스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바깥면이 선택이 되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지워낼 수가 있습니다. 자, 틈이 생기지 않게 잘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자, 디플리케이트 레이어 해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밑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양가에 배경이 되는 타일이 들어가고, 자, 이 가운데 포인트 타일을 집어넣는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외곽 같은 경우에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크롭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요. 혹은 크롭을 직접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기존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타일을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 다음에는 바로 그 직접 펜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타일에 적용을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